저희는 쿠다를 사용한 GPU 레벨에서의 알고리즘 최적화해서 발표가 됐고요. 연구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목적을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저희가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GPU를 최적화하는 연구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1단계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난 뒤 GPU를 최적화를 시키고, 그 다음 2단계 알고리즘을 구현한 뒤 GPU를 최적화를 할 겁니다. 일단 1단계와 2단계 알고리즘은 나중에 좀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GPU를 최적화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GPU를 최적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연구 계획을, 그러니까 연구 일정을 먼저 여기다가 간략하게 적어봤는데, 일단 먼저 알고리즘 배경 지식 강의를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알고리즘에서 실제로 더 추가적으로 알아서 GPU 최적화를 거칠 수 있는 좋은 알고리즘들을 조교님께서 강의를 통해 그리고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학습할 것이고요. 처음에 알고리즘 배경 지식 강의를 한번 하고 1단계 알고리즘 구현한 다음 GPU 관련 강의를 거칠 거고, 그래서 이 GPU 관련 강의를 거쳐서 GPU 최적화하는 방식을 알고 난 후 이 1단계 알고리즘 구현한 것을 GPU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그 다음 알고리즘 배경 지식 강의를 또 두 번째로 듣고 난 다음에 좀 더 심화된 2단계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똑같이 GPU를 최적화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알고리즘은 저희가 선정한 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배열의 모든 원소의 합 구하기, 두 행렬의 곱 구하기, 차원이 같은 두 행렬의 합 구하기, 특정한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심화되지 않고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1단계 알고리즘을 최적화한 후에는 2단계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을 배워서 이렇게 레덱스, enumeration, odd, even, transposition 정렬, 하이퍼킥 정렬, 배만포드 알고리즘, 길찾기 알고리즘, 문자열 비교, 간단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 기타 구현해보고 싶은 알고리즘들까지 저희가 GPU를 최적화를 해볼 계획입니다. 일단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내는 규칙의 집합입니다. 여러 단계 유한 집합으로 구성되는데 각 단계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산을 필요하라 하고, 그다음에 좋은 알고리즘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시간 소모가 적은 것, 그리고 메모리를 적게 소모하는 것입니다. GPU 프로그래밍에서 그 GPU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래밍이고, 그 GPU 구조는 성능 안 좋은 코어가 그 CPU와 달리 CPU는 성능 좋은 코어가 적게 있는가 반면에 GPU는 성능이 안 좋은 코어가 엄청 많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 GPU 프로그래밍은 그 병렬적 처리에 가능한 작업이나 간단하지만 많이 해야 하는 작업에 유리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 숫자에서 그 데이터에서 중앙값을 찾는 것에 GPU를 사용하는데, 그 각각의 집합에서 중앙값을 탐색하여 적절한 피벗 구한 후에 비교할 때 각각의 집합에서 동시에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 예, 이렇게 방금 앞서 말씀해주신 GPU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쿠다 환경이라는데요. 이 쿠다 환경을 실행할 시에 저희의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그 GPU에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쿠다 기술을 사용할 것이고요. 쿠다 실행 환경을 개인 컴퓨터에 설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GPU의 사양이 쿠다를 실행시킬 만한 사양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쿠다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GPU가 쿠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쿠다 환경 자체가 기능이 너무 많아서 환경 설정이 복잡하다는 점과, 그다음에 쿠다에서 파이썬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원활한 연구 활동을 못하게 하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구글 콜라보레이터를 활용해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구글 콜라보레이터는 파이썬을 개발하는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공유가 이루어져서 공부가 편하게 되고요. 실험 환경 설정이 간편하고 클릭 몇 번으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성능이 좋은 GPU를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과 같이 블록 단위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활동이 훨씬 더 용이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는 사전 연구 기간 동안 알고리즘을 조사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혹시. 먼저 버블 소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버블 소트란 것은 순서가
정렬되지 않는 순서에 있는 경우 인접 요소를 반복적으로 교체하여 작동하는 가장 간단한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버블 소트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사용하는 이유로서 이게 목록을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인접 요소를 비교하며 잘못된 순서에 있는 경우 값을 교환하는 간단한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으로서 정렬의 기본을 나타내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한 알고리즘은 퀵솔트인데요. 퀵솔트는 하나의 기준값을 정한 뒤 기준값보다 크면 왼쪽으로 보내고 기준값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보내고 기준값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보내는 정렬 방식입니다. 하나의 기준값에 대해서 정렬이 끝나게 되면 기준값의 위치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준값들을 바꿔가면서 정렬하여 최종적으로 정렬된 리스트가 얻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버블 소트를 조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리스트 안에 숫자를 정렬하는 방법 중 가장 빨라서 퀵소트를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발표자분께서 그러면 그래프 알고리즘 순회 방법에 알려줄 건데 그래프 알고리즘 순회 방법 중에는 그 BPS 너비 우선 순회하고 DFS 깊이 우선 순회가 있습니다. 다음 일단 그 둘을 설명하기 전에 그래프 알고리즘 그 순회 그 원리를 설명할 건데 일단 저렇게 원형의 그 집합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L0, L1, L2 그리고 점점 갈수록 그 Li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L0는 그 출발 버텍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L1은 L0의 이후 버텍스들 그리고 L2는 L1의 이후들 중 L0에 속하지 않는 버텍스들 그리고 Li는 Li-1의 이후들 중 Li-2에 속하지 않는 버텍스를 뜻합니다. 여기서 버텍스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그 장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BFS는 너비 우선 그 탐색이고 그 시작 정점을 방문한 후 시작 정점에 인접한 모든 정점들을 방문해서 그 인접한 그 정점들을 우선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너비 그 BPS 특징은 그 직관적이진 않은 면이 있고 그리고 재기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드를 방문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적어놨는데 그 BPS는 디스커넥티드를 비롯한 모든 버텍스들을 지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코드를 입력해 주어서 BPS를 계속 반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DFS는 그 깊이 우선 선회고요. DFS는 그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 깊이 간다고 생각하면 합니다. 그 DPS도 BPS와 마찬가지로 디스커넥트 버텍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그 DFS도 반복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길찾기 알고리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배창빈 학생이 설명해주신 DFS와 BFS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가장 최단 비용이나 최단 비용이죠. 최단 비용을 가지고서 어떤 정점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구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양의 가중치를 갖는 그래프에서 두 정점 사이의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 간단한 원리를 설명드리자면은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1번부터 출발한다 치면 아는 노드 중에서 최단 노드를 선택합니다. 결국에는 1번과 연결되어 있는 2번과 3번, 4번을 가는 거겠죠. 그 다음 해당 노드가 연결되어 있고 아직 최단 비용이 결정되지 않은 노드의 최단 비용 4번이 1이니까 가장 적으니까 여기서 연결된 걸 또 다시 해서 이 테이블에 있는 최단 비용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1, 2번을 반복하다 보면 덱셀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특정 점점까지의 그 최소 비용이 이 테이블에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일단 덱셀 알고리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음의 가중치가 있는 경우에 계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무한 루프가 있는 경우에는 업데이트 시마다 그 최소 비용이 작아지기 때문에 무한 루프를 돌면서 알고리즘 코드가 끝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고, 탐색 불가한 경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00이 있는데도 이쪽을 가지 않고 이쪽을 통해서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경로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거를 계산하는 게 이제 벨만 포드 알고리즘인데, 아까 GPU 최적화 2단계 알고리즘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화식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정점까지 그때까지 최단 거리는
실제로 그 전 어떤 특정 노드까지 최단 거리에다가 그 정점과 이 정점을 잇는 비용을 더한 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비슷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각 노드에 대해서 한 번씩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n번 만에 최단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개수만큼 자료 개수번 만에 최단 비용을 구할 수 있고, 음수 가중치가 있으면 사이클을 확인하면서 그 음수 가중치가 있어도 적용할 수 있는 보완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정점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결국에는 다이엑스트라보다 좀 장점이 음의 가중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면서 최단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추천은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사전 연구를 이렇게 마쳤고, 이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GPU를 최적화시켜서 GPU가 어떻게 알고리즘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 방식을 이해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